아까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네. 2021년 네. 10월에 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제 절호의 매도 네. 기회였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게 물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봤겠지만 네. 사실 이제 어쨌든 한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어떤 그렇게 확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제가 이제 몇 번 촬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신 있게 확언을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창업하는 거 다음으로 21년 10월 달에 저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50억 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이었고, 근데 부동산 스타트업 대표가 부동산이 폭락할 거니까 매도해라. 네, 네. 매도해라. 네. 그리고 그냥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 정도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진짜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하락하겠다라고 딱 장담하고 발표하신 네, 그래서 거죠. 그런 위험성을 저도 충분히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 저도 했고, 만약에 틀렸을 때 진짜 이거 우리 회사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뭐가 더 있었냐면요. 저는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정말 부동산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2020년, 21년은 너무 많이 사는 거야. 그리고 저도 고통을 겪어봤잖아요. 재테크를 잘못해서 진짜 나라까지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제가 해봤고,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를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1부터 50까지가 있다면 이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정점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보시는 수많은 분들 네. 중에서 네. 사실 어떤 일부 지역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 지역을 네. 내용을 담아서 뭐 이제 방송에서도 어쨌든 일부 지역을 뭐 언급해서 그 지역을 상승시키는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화된 적도 있었는데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네. 대표님 입장에서 어쨌든 이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당연하죠. 좋아야지 리치가 훨씬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대표님은 완전 다른 분들은 약간 상승의 얘기를 하실 때 관련에 계신 분들은 네. 이제 하락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거를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업에 네. 계시는 분들은 네. 왜 이러면서 막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빅데이터를 연구했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사심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쵸. 저라고 사심이 없겠어요? 저라도 저 사심이 칼 있죠. 사심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심이. 저도 모두 이렇게 반응이군요. 네, 저도 사심이 있는데. 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고 전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 본인 부동산 플랫폼 잘 되고 본인 부동산 갖고 있다라고 해서 상승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안 그러려고 제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은 뭐가 있냐.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다 결과는 드러날 거고 결국에 사람들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리치콜을 활용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지금 리치콜을 많이 또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자, 제가 했던 얘기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2020년 한 7월인가 8월 달에 제가 환경 온라인 재테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무슨 언론사에서 이런 재테크 머니쇼 하잖아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 서울 집값 상승이 2년 더 간다. 근데 사지 말라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왜? 2년밖에 상승이 더 안 갈 거니까. 2020년 연말에 11월 달에 이때 또 이제 머니올라라고 하는 유튜버 채널에 제가 네. 서울 아파트값 21년 말까지만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때가 끝일 거기 때문에 사지 마라. 그랬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리치고 시세고 요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던 때가 이때인데 요때죠. 근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때만큼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 이때 샀으면 그때 내가 취등록세 내고 부동산 복비 내고 보유세 내는 거 어떻게 돼요? 그거 감안하면 어때요? 이때 사는 게 맞았나요? 그렇죠.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죠. 네. 물론 지금은 단기 반대에 나서 조금 남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지 말.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밑에서 사야지. 2018년 제가 서울 사라 그랬잖아요. 훨씬 더 훨씬 더 상승할 게 많으니까 떨어져도 이 하방에 대한 이게 안전 마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21년에 뭐라 그랬어요? 10년. 이때 정확하게 최고 꼭지점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했던 거죠. 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정확하잖아요.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수없이 많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었고 이거를 저 혼자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 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자들, 다행히 또 뭐 우리은행이나 그 다음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미건설, 또 뭐 SH 투자 파트너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네, 이런 좋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도 해주시고 또 디캠프나 그 다음에 매칭 펀드 이런 데서 또 많이 또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분들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 결과치가 정확해지잖아요. 그럼 네. 이제 리츠고가 생기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몇 년 후면 네. 그 데이터 뽑아내는 게 더 정확해지는 훨씬 더 거예요. 정교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이제 진행형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정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저 역시도 완전 이제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힘들어봤고 저때 영끌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도 힘든 거였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죠. 평소에 이제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좋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네. 실패할 부동산을 투자하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자, 뭐냐면 자, 만약에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이제 서울의 지금 부동산 시장의 차트를 그려보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요? 앞으로 2년, 3년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줌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가 못 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사서 나중에 내가 3, 4년 뒤에 내가 30억이 됐어요. 이걸 내가 안 샀어. 그랬을 때에 우리 미치고님이 최대 피해는 뭐예요? 최악의 경우는 마음이 쓰리다? 마음이 쓰리다. 네. 근데 20억이 내가 돈이 있다라는 거는 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 갈 수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이거 아파트 투자 못해서 마음이 아파트 못 쓰리다. 사서 네. 근데 이걸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많이 올라가는 금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최악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네요. 자 이것 때문에 망해요? 집 못 사서 망하세요? 그러진 않겠죠. 아니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김기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김기원의 의견 요렇게 지금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렇게 떨어질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혹시라도 이게 맞았어. 자 그러면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샀던 분들의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최악의 경우. 가격 금액적인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아니죠. 금액적인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죠. 인생이 나락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아, 내가 어떤 좋은 의사결정을 좀 더 잘했으면 이거 아니에요. 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그런 의사결정을 내가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죠? 최악만 피하면 평타는 간다.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파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파는 사람은 왜 팔아요? 고점이라 생각하니까 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은 왜 사요? 정부가 지원해주고 증여세 또 해주고 하니까 올라가니까 사는 거잖아요. 누가 맞을지는 2, 3년 지나면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틀려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 때 최악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참고 안 샀어. 데이터의 힘을 믿고 지금 되게 고평가되어 있고 정부의 이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지가 이건 진짜 반등이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둘 중에 최악을 피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서울의 부동산을 지금 대출 껴서 사는 거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확률이 있다. 꽤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보다는. 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제 23년도가 어쨌든 좀 하락세였잖아요. 네.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은 이제 거품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그때처럼 네.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요게 이제 그나마 이제 실거래가를 가장 잘 반영한 리치고 시세와 한국 부동산의 실거래 지수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요때잖아요, 요때. 네. 이때 23년 1월 달에 최근만 놓고 보면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근만 한번 땡겨서 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이때 좀 제발 좀 사라고 하지, 김기원. 왜 이때도 더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를 못 사게 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는 게,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면 이때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냐? 네, 이런 거죠. 이때보다 더 떨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의 네. 가격이 2020년 초반 가격입니다. 네. 2020년 딱 초반 가격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월 달 가격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기다리시면.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24년 1월 달에 사지 말라고 했던 김기훈의 말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켜보시죠. 네. 시간 지나면 네. 결과 다 드러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빠르면 1년, 길면 3, 4년 내에 답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드별 전망을 다르게 하고 있죠. 제가 서울하고 일부 이제 수도권 지역 위험하다고 했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지역 있죠. 그렇죠. 말씀 울산. 방금 중에 얘기하셨죠. 네, 울산 내가 좋아지고 있다. 또 충남도 향후 되게 좋게 보고 있다. 일부 지역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이미 바닥치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김기현의 이 말이 틀렸나요? 정확했죠. 울산은 하방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 좀 감안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투자 체크 2.0 요번에 업데이트 된 거. 그래서 기원 책 요거 꼭 입력하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매 전성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경매에 대한 무료 체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원 옥션. 네, 요거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쿠폰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이제 마이라고 있습니다. 홈에 리치고 홈에 가시면 마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가시면 이제 되는데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리치고 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인가요? 네. 자, 여기 이제 리치고 이제 홈에 들어가시면 이게 PC 화면이나 앱이나 비슷합니다. 자, 여기 가시면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프로필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경매 상품 여기 이제 쿠폰 집어넣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쿠폰 멤버십 쿠폰 상품 그래서 여기다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원 체크 투자 체크는 기원 체크 그 다음에 경매 체험은 기원 옥션 이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댓글에다 고정 댓글에도 이거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체험을 좀 해보시면 부동산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